우리가 매번 딥스들의 전략에 뒤통수 맞는 이유는 이번 영상은 채널 개편 이전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 포함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딥스들의 전략에 뒤통수 맞는 이유는 하늘을 보라고 하는데 자꾸 손가락만 보게 하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코땡땡으로 죽은 사망자 숫자가 실제로 많네 적네 말이 많았다. 대부분 의심이 가지만 계속 우왕좌왕했었다. 깨어난 의사들이 진실을 알려줘도 다들 그 사실을 안 믿었다. 그러다 나중 연말에 소송 들어올 것이 겁나서 그랬는지 CDC에서는 코땡땡으로 죽은 숫자를 6%로 줄이는 수정을 했다. 그렇다면 정말 공정하게 사실을 보려는 사람이었으면 지금까지 코땡땡에 대한 의혹에 대해 반발했어도 자신의 의견을 굽혀서 이건 뭔가 이상한데 라는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다. 하지만 이미 세뇌되거나 객관적인 데이터로 상황을 분석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니 그 자료를 직접 보고도 멀뚱멀뚱 자신이 원래 들었던 사실에 대해 집착하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부정한다. 그러한 상황은 다만 일반 대중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걱정이 돼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한껏 취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동동거리며 정보 공유했던 사람들, 한마디로 딥스들의 글로벌 정책에 반대하거나 하얀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곤 한다. 최근에 미국에서 하얀신을 인증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그건 한 제품에만 해당되고 다른 건 아직 아니니까 괜찮다고 한다는 댓글도 나오고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잠시 내 귀와 눈을 의심했다. 지금 우리가 하얀신에 대해서 제일 우려해야 할 것은 특별히 mRNA 방식에 대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한 의학적 경고 및 강제로 통제하려는 움직임 때문이 아니었던가. 항상 말하지만 저들은 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 치밀하게 그리고 필요에 따라 밀고 당기고 밀당도 잘한다. 놓아주는 척하면서 다른 공격 패턴으로 빠르게 옮겨간다. 핵심은 mRNA 방식의 하얀신 아니었나? 그리고 통제 아니었는가? 그것이 멈출 기미를 안 보이는데 무엇이 다행이라는 말인가? 그리고 저들은 굳이 코땡땡용 하얀신을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종류의 하얀신들도 이미 mRNA 방식으로 제작이 들어갔다. 하얀신의 이름에 대한 정의도 공식적으로 이미 바꾸어놨다. 이제 다른 하얀신들도 줄줄이 mRNA 방식으로 새로 제작되어 나오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코땡땡 하얀신에 대해서만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하얀신으로 옮겨갔을 때 마치 코땡땡 하얀신에 대한 압박이 표면적으로 줄어든 것 같은 걸 보면 쾌재를 부를 것이다. 저쪽에서 공격 방법이 바뀐 줄도 인식 못하고 말이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하얀신 반대 집회나 부작용 영상을 우리 측에서만 퍼뜨리는 게 아니다. 저쪽도 충분히 이런 혼란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집회에 노란조끼 부대들도 같이 투입이 되었다. 노란조끼는 한마디로 저쪽에서 동원하는 바람몰이 성격이 많은 일종의 촛불부대이다. 영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과격하게 집기를 부수거나 하는 그런 폭력 집회를 선동하기도 한다. 지금 저들은 역사상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돈줄을 다 거머쥐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개혁, 그것도 글로벌 형태의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의 시선이 그들의 전략을 눈치채면 안 된다. 하얀신만 가지고 울그락푸르락 일희일비하면서 온갖 감정과 정신이 다 팔려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법제화를 날치기식으로 후딱후딱 해치울 수 있다. 지금 하얀신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하늘을 봐야 하는데 손가락만 보게 하는 저들의 함정에 깊이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혹자는 프랑스나 일부 국가 외에 네덜란드나 스웨덴 등은 하얀신 탄압이 별로 없으니 이젠 숨통이 트인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해석한다. 하얀신만 저들의 공격무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거다. 스웨덴은 하얀신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몸에 칩을 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유럽에서 제일 먼저 현금 없는 사회를 시작하겠다고 3년 전부터 공개 선포한 나라이기도 하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네덜란드는 이미 동성연애와 성적 개방 등 그리고 금융 시스템 등 저들이 원하는 형태의 나라로 이미 그 모습을 거의 다 구축해 가고 있는 등 일종의 저들에겐 우방인 셈이다. 네덜란드에서 게이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모습이나 공영방송에서 실오락이 안 걸친 누드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되는 모습은 네덜란드에서 흔한 광경이다. 잡은 물고기에 먹이 줄 필요가 있을까? 알아서 자신의 몸에다 바이오칩을 자발적으로 인식시키는 사람들한테 굳이 성능이 더 떨어지는 하얀신 주사를 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 말이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이미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 디지털 머니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비트코인도 아니고 IMF에서 1950년대부터 은행 간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머니가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조금만 금융 법제도를 바꾸고 스위치만 어느 정도 올리면 바로 시행 가능하다. 그런데 글로벌하게 대대적으로 시행하려다 보니 사람들은 인식 변화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저들은 잘한다. 갑자기 시행하면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마치 자신 스스로가 원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문화나 그런 심리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먼저 젊은이들에게 비트코인을 통해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 비트코인을 해야만 대박 날 수 있고 성실히 일을 해봤자 그만한 돈을 못 번다는 인식을 먼저 심어준다.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처럼 크립토 커런시를 해커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길게 나누지 않겠다. 그러다가 점점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 머니라는 사용 형태의 길이 들어지면 서서히 그 시스템을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옮겨가기 위해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코땡땡 락다운이나 하얀신 논쟁이 언제 잠잠해질 거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나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구축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면 끝이 날 거라고 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하얀신에 한참 정신이 파려 있을 때 식량난도 대대적으로 터뜨릴 준비를 하고 또 그동안 IMF 등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머니 시스템으로의 법제화와 실제로 사업자 선정 등의 모든 작업을 동시에 착착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혹자는 극희망주의에 정신이 팔려서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잘 될 거라도 생각하고 넋놓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얀신에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저들이 더 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줄 깨닫지 못한다. 한참 조국이 법무장관 문제로 나라가 들썩들썩했다. 그래서 광화문을 가득 메웠고 그래서 우리가 승기를 잡은처럼 보였다. 자, 그럼 다시 그 상황을 복기해보자. 모든 유튜버들과 온 나라가 조국이라는 한 사람과 그 가족에 매달려 있을 때 저들은 부정선거를 착착 준비하고 있었고 공수처나 기타 다른 통제 상황 등을 여유롭게 뒤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 조국 사태에는 우리가 침묵해야 했었나? 물론 그건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안에만 완전 매몰되는 것은 하늘 전체를 봐야 하는데 손가락만 바라보게 하는 저들의 심리전에 같이 휘말려서 이기더라도 작은 것만 얻고 결국 더 큰 것을 빼앗기는 줄 모르는 그런 눈뜬 장님이 된다는 거다. 먼저는 내가 하는 활동에 대한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휘몰려서 전체 그림을 못 보게 되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다. 그리고 저들은 항상 머리를 쓰는데 우리는 귀찮다고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기질이 나와서 그냥 내가 현재 이해되는 선까지만 길을 쓰고 달려들어 애를 쓴다. 그것이 더 큰 핵심 문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만 열을 올리고 흥분한다는 거다. 유럽에서 탄소세 관련 법제화 작업은 이미 끝이 난 상태이고 미국도 실시 예정이다. 그 다음 락다운 프로그램으로는 지구온난화 등을 내세우면서 탄소 배출 금지를 표방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락다운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자동차나 비행기 등 석유 연료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락다운이다. 지구 온난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면 현재 자유롭게 다니던 해외 이동이나 국내에서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통제될 수 있다. 가장 큰 저들의 의도는 기존의 산업을 무너뜨려야 새롭게 팔아먹을 게 생기는 거고 더 크게는 디지털화가 되어야 그 세부 내용을 다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테슬라에서 왜 대부분의 특허를 다 오픈하면서 전기자동차 산업을 한꺼번에 키워내려는지 그 속내가 보인다. 어지간하면 자신이 가진 특허를 거의 다 오픈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물론 전략적으로 그런 행보를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테슬라의 경우는 저러다 뭐 먹고 살려나 싶은 정도로 자신들의 많은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 뭔가 뒤에서 스폰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가. 이렇게까지 전기자동차가 한꺼번에 시장에 깔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시장에서 사라져줘야 가능한 이야기다. 나도 전자제품 상품기획팀에서 일한 적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놔도 기술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기존에 이미 깔린 제품들을 다 밀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천천히 기존 제품의 젠더나 일종의 부속품처럼 붙여서 사용하는 식으로 먼저 도입하고 서서히 해당 제품의 장점을 알려야 해서 제품 홍보나 혹은 투자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든다. 새 신발을 팔아먹기 가장 좋은 방법은 집집마다 가지고 있던 신발을 다 태워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가 사는 집 이외에도 가장 은밀하게 오래 지내는 공간이 차속이다. 자동차 자체는 하나의 움직이는 감시 카메라가 된 지 벌써 오래다. 이제 전기자동차는 모든 통신과 개인 활동을 수집하는 또 다른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딥스들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다. 중앙은행 CBDC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매 활동을 다 확인하느냐고 열을 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더 중요한 핵심은 저들이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독점하는 거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 돈을 삭제시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내 돈이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거다. 물론 저들이 정해 놓은 기준에서 말이다.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독점하는 거는 한마디로 금본위 시대의 금광이나 금 보관소를 저들이 독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는 컴퓨터 숫자라서 원하는 대로 생성이 가능하다. 물론 그 생성된 돈을 누구한테는 나눠주고 누구한테는 안 줄 것인가는 저들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저들이 만드는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말이다. 시드니 파웰이 쓴 책의 제목처럼 법 만드는 쪽에 수많은 사람들과 저들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다시 코땡땡 사망률 수정했던 사건에 대해 되돌아보자. 60%도 아니고 6%로 줄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봐도 시큰둥하다. 이미 세뇌된 정보 혹은 자신이 들은 정보가 맞다는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다. 그렇게 밖에 이해 못하는 일반 대중이 답답하기만 한가. 그런 우리 주변은 어떤지 보자. 이제 우파내에서 널리 퍼진 극희망주의 또는 초희망주의적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자. 다멘터리 1편을 통해서 그리고 판결문 결과를 통해서 USA Incorporated의 존재와 그 역사를 이미 공유했었다. 그런데 그 USA Incorporated가 이미 18개월 전에 파산하고 없어졌다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트통이 1년 넘게 거짓말로 대통령인 척했다는 거라 말이 앞뒤가 안 맞다고 설명했었다. 더 중요하게는 시중 인터넷에 놔도는 파산 관련 서류가 USA Incorporated가 아니라 이름이 비슷한 완전히 다른 회사의 것이라고 마샬리포트가 정정 보도를 했다. 아직도 해당 기사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그 소식은 더 이상 백업해줄 근거 자료나 근거가 없다는 인식이나 적어도 그 결론이 여전히 검증 대상인 미확인 정보라는 생각까지는 들어야 하는데, 그러자 다른 소설이 같은 주장들이 인텔이라는 이상한 딱지를 붙여서 나돌기 시작했다. 이제는 바이든 취임식 하기 1분 전인 1월 21일 11시 59분에 파산 결정이 났고 그 관련 문서로 영국에서 편지가 왔단다. 그리고 당연히 영국에서 온 서류는 없다. 여기서 이것이 짜집기 소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미국에 설린된 업체의 파산 결정은 영국에서 편지 보내서 결정나고 말고가 아니다. 미국 페더럴의 파산 법정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나는 것이다. 당연 파산 신고가 들어가면 채권단이 꾸려지고 남은 빚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채권단에서 합의가 끝나고 또 법원에서 최종 인정을 받아야 한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다. 중국은 그렇다 치고 일본은 무슨 죄란 말인가? 그 미국 국채를 안 받겠다고 손 털었다는 건가? 그리고 파산되었다고 방방 뜨면서 기사를 썼던 마샬리포트의 제목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제 미국의 IRS가 없어진다고 함께 보도했었다. IRS가 없어졌는가?
전혀 아니다. 얼마 전에도 나도 미국 IRS에다 세금 보고했었다. 그런데 올해 1월 다들 미국 대선에 대해 날밤 새울 때 공신력 있다는 마샬 리포트도 흥분했었나 보다. 그 뉴스의 소스가 한 유튜브 방송이었다. 그 방송을 나도 계속 모니터링 한 적 있는데 큐에 대한 메시지 해석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트통이 애국당 설립했다고 트통 이름이 들어간 서류를 내보이기도 했었다. 물론 그 내용은 트통이 절대 사실이 아니고 또 그럴 이유도 없이 말도 안 된다고 시팩에서 일축하면서 오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었다. 인텔이라는 게 트통도 인정 안 하는 인텔의 소식은 어디서 나왔던 걸까? 그것도 서류까지 말이다. 무엇보다도 18개월 전 이미 파산한 거면 트통이 임기 동안 이미 없어진 USA 인코퍼레이트에서 대통령인 척 연기를 했었다는 결론이 나오니 부랴부랴 급조한 것이 1월 20일 11시 59분이란다. 너무 이야기를 급조한 티가 나지 않는가. 물론 이것에 대한 아무런 증거 자료도 트통 측의 확증도 없다. 혹자는 어떤 영상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회사입니까? 아니면 아메리카입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 아메리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다큐 시리즈 1편에 나온 것처럼 100년도 더 넘게 두 나라는 공존했다. 공존해야만 이중국적이라는 법적 개념이 설립하는 것이다. 아메리카는 현재 일부 헌법만 남은 상태이고 사실상 행정적 금융관계는 USA 인코퍼레이트에 연계되어 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물어봤다. USA 인코퍼레이트가 이미 없어졌는가라고 물어봤을 거다. 둘은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질문이다. 극희망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USA 인코퍼레이트가 이미 없어지고 바이든은 트통이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 노름만 하는 상황이고 트통이 모든 군부를 장악하고 여전히 통솔하고 있는 중이라면 또 다른 논리적인 오류가 생긴다. 최근에 텔레반에서 군부 철수 등도 트통이 실제 통솔자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만약 그런 그림이 나중에 확인이 되면 분명히 저쪽은 바이든의 모든 악행에 대해서 실제로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트통에게 책임 전가를 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트통이 바이든을 뒤에서 완전 장악하고 조종한다는 소리가 마냥 트통에게 좋은 상황이나 유리한 정보가 절대 아니라는 거다. 물론 영화 보듯이 관람하면서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소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극희망주의자들이 듣기에는 기분 좋은 소식처럼 들릴지라도 말이다. 이처럼 CDC의 사망자를 6%로 수정했다는 실제 정보를 들려줘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 못하는 측이나 이런저런 사실이나 오보정정 소식을 알려줘도 계속 안 들으려 하는 사람이나 안타깝지만 서로 비슷한 모습으로 보이긴 마찬가지이다. 극희망주의에서 가장 경계하고자 하는 소식은 혹시라도 미국 내에서만 가능할 만한 소식을 마치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전 세계에 동시에 적용된다는 식으로 근거 없이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 사실 트통의 복귀를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미국보다는 한국의 유튜브 시청자들이다. 상황이 답답해서 무언가 돌파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부에서 실시하는 비상방송이 전 세계에서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될 거라는 극희망주의의 논리를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미국 내 비상방송에 대해선 논외로 가자. 일단은 시스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굳이 시행하려면 못할 것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미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비상방송을 했을 때 그것이 쿠데타로 비춰지지 않고 얼마나 수용이 될런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 이질감을 JFK 주니어가 살아 돌아와서 국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했다. 그런데 앞선 영상에서도 나눈 것처럼 큐에서 직접 JFK 주니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올렸다. 그런데 한국 포함 전 세계로 위성을 통해서 비상방송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게 가능할 것인가? 먼저 위성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려면 각 집집마다 위성방송 수신기가 있어야 한다. 위성방송 설치한 집들은 가끔씩은 볼 수 있다. 그런데 흔하지 않다. 비상방송은 기존 방송을 강제로 끄게 하고 전체 가구에 비상방송을 트는 것이다. 어떻게 미국 위성에서 위성 수신기가 없는 집집마다 방송을 강제로 틀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아는 한 불가능하다.
가능한 방법은 미국 우주군에서 각국의 방송국을 해킹하거나 협조를 받아서 위성으로 각국의 군사기지나 방송국까지 송출하고 각국 나라에서 직접 비상방송을 켜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이 협조하겠는가 말이다. 그리고 만약 강제로 해킹해서 각국의 방송국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이면 이젠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국가 기관 산업이 타국에 의해 점령되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가 된다. 독일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킨 방식처럼 진행이 되는 거다. 전쟁을 일으키고 싶으니까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마치 방송국이 점령된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었다. 나치 독일이 1939년 8월 31일에 독일 폴란드 국경지대에 위치한 글라이비츠 방송국을 공격한 사건이다. 그만큼 각국의 방송국이 타국에 의해 공격받거나 해킹당하는 것은 엄청난 큰 사건이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주군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전 세계 생방송으로 비상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3차 대전이 아니고서는 없다. 에디슨과 동시대 살았던 비운의 과학자 테슬라의 프리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현재 텍사스에 있는 송출탑을 통해 전 세계로 전기가 무료로 공급될 거라는 게 극희망주의의 주장이다. 첫째, 해당 기술은 직접 실현된 바가 없고 더 주요하게는 해당 전기를 받을 수 있는 리시버 기기가 없다. 전혀 공급되지 않았다. 프리 에너지의 원리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 우리의 공기 속에는 모든 것이 비어있는 것 아니라 전기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논리다. 그것까지는 양자역학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빈 공간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집적해서 그것을 소리 형태의 파장 에너지로 바꾸어서 마치 라디오 송출하는 것처럼 멀리 보낸다는 것이 핵심 원리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소리 파장으로 전달된 에너지를 다시 전기 형태로 바꾸려면 받는 쪽에서도 그 에너지를 변형할 기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전기를 그냥 무기처럼 쏘는 건 지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관만 있고 수도꼭지가 없으면 그 많은 물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프로토콜에 받는 리시버가 있어야만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기기들이 이미 공급이 되었는가 말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태양열 에너지도 그런 의미로 보면 프리 에너지다. 그런데 그게 프리가 아닌 게 관련 장비를 사야만 한다. 미국이 이런 장비를 전 세계에 무상 공급이라도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는 잘못 다루면 엄청 위험한 에너지다. 충분히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실행된다고 하면 지금의 석유를 대체하는 아주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 된다. 전 세계는 에너지 패권 싸움이 한창이다. 만약 트통이 이 귀한 기술을 특허를 통해 적절한 수익을 보장받지 않고 무상으로 전 세계 오픈해버린다면 그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트통을 역적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반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관련 법도 잘 제정해야 한다. 일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사이보그 기계가 인간을 공격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전기 스위치를 꺼버렸는데도 그 사이보그가 자기 스스로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자가 발전하면서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리고 통같이 생긴 매드베드 안에 들어가면 끊어졌던 팔다리가 재생이 되고 또 모든 병이 낫는다고 극희망주의는 말한다. 비스무리한 사진 이외에는 그런 실제 장면이 포착이 된 적도 없고 관련 임상 기록도 검증된 바가 없다. 그리고 전자파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도 보고된 바가 없다. 무엇보다도 끊어진 팔다리가 다시 생성되는 것은 한마디로 창조의 기적이다. 없던 팔다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다른 신체도 기계가 직접 창조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를 떠나서 과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기도 한다. 저들은 인공자궁도 기계로 만나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것의 사실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인지도 분명히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게세라 네세라를 살펴보자. 이미 앞선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트통이나 큐가 직접 언급한 적이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이미 클린턴 시대의 군부들이 총구를 겨누고 시인하게 했다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사인하게 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다. 계약법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에 해당한다. 게다가 전체 비탄감도 근거가 없다.
그 빛은 나라 간의 맺은 국채를 의미하는데 개인 간의 부채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기존의 세금 구조에서 구매 시 지불하는 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 말고는 전체 세금을 모두 폐지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바로 실현 가능한 걸까? 그렇지 않다. 먼저 지금 미국 GDP의 40%를 정부에서 사용한다. 그러려면 먼저 정부 자체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줄어야 한다. 삼성더러 전 세계 직원 1000명만 데리고 운영하라는 것을 바로 실시하라는 게 불가능한 거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마치 글로벌리스트적인 발상으로도 보인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주하는 이유 중 많은 이유가 텍사스에는 주에서 책정하는 개인 소득세가 없기 때문이다.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에 비해 기후가 나쁘다. 양쪽에 다 살아봐서 더 실감한다. 그런데 텍사스더러 동일한 세금 체계를 가지라는 것은 자치 체계를 무너뜨리게 된다.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10% 이하의 기업소득세를 통해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는 전략으로 적극 활용한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자신들이 세금 혜택을 달리하면서 주민들도 유치하고 기업도 유치한다. 그런데 글로벌하게 세금을 통제하는 것은 세계 단일 국가적 발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젠 강아지세나 탄소세, 설탕세, 로봇세 그리고 심지어는 비실현된 금융소득세라고 내가 주식이나 관련 자산을 팔지도 않았는데도 수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차익을 세금으로 매기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물론 토지세부터 기타 모든 종류의 세금을 나열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 이 많은 세금들을 다 포기하고 즉시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는 주택 몰수나 금에 대한 몰수 등에 대해 무방비로 당하도록 방심케 하는 역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인터넷에 떠도는 2002년 발의된 내사라 관련 초안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 공급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변경한다는 언급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원하는 새 집에는 가격을 엄청 높게 책정해서 각자가 원하는 집을 마음대로 고를 수 없게 하고 현재 이미 지어진 오래된 집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 내가 원하는 새 집을 사려면 엄청 더 비싼 돈을 내야 하고 집을 선택할 자유가 제한되면서 전체 국민이 1가구 1주택하는 모습이 과연 건전한 모습일까? 조금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많이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바티칸에서 수거한 금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각 사람당 10억씩 나눠줄 수 있다는 소리를 믿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일단 그 증거가 없고 또 덧붙여서 교황 체포설에 대해서도 나누자면 교황이 이미 체포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저들이 내세우는 사람은 항상 교체 가능하다. 그들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바뀌고 아니고는 별로 상관 안 한다. 일전에 교황은 세 종류가 있다고 영상에서 밝혔다. 각자 역할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는 블랙 교황도 잡혔다고 한다. 물론 근거는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런데 화이트나 블랙 교황보다 더 실세가 있다. 이 둘은 투표 절차 등을 통해서 선출해서 세운 사람이다. 하지만 실세는 저들의 깊숙한 커넥션과 혈연관계이다. 그리고 블랙 교황조차도 본인이 실세가 아니라 그가 실세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 세 번째 교황이자 진짜 실세의 이름과 사진을 밝히고 싶으나 딴지가 들어오는 것도 조심스럽고 맥락상 중요한 것이 아니니 넘어가자. 무엇보다도 천주교가 계속 있는 한 교황은 다시 세우면 된다. 빌 게이츠 체포설이나 등등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시스템으로 일하지 한두 개인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일을 안 한다. 동네에 연쇄살인범이 나타났다고 치자. 그래서 경찰이 어떤 용의자를 체포해서 감옥에 수감시켰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동일한 연쇄살인이 일어난다면 어쩐 일일까? 적어도 체포된 그 사람이 없어도 계속 악행을 저지를 공범이 있거나 아니면 범인을 제대로 체포한 게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그 짓이 멈춘 상태로 보이는가 더 난리인가? 그게 핵심이다. 방금 커뮤니티에 올린 것처럼 독일에서 20만 가구 몰수하려는 움직임을 공유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선진국 중에서 전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몰수해서 국가 귀속시키려는 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소식도 전해진다.
극희망주의 쪽이 말하는 퀀텀 파이낸스 시스템이 4차원이라는 주장 등등은 미국판 헛땡땡시라고 부를 수 있는 러셀 굴드의 주장과 너무 동일해서 놀랬다. 그 사람은 자신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콜론과 세미콜린 등을 써가며 자신이 퀀텀 언어를 개발했고 이미 180여 개에서 2000년 초부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인데 트통 포함 미국의 대통령들이 2000년 이후로는 계속 대통령인 척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일부는 그 사람을 딥스에게서 미국을 구해낸 영웅이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가 성경에 나오는 7천사 중 하나라는 어이없는 소리들도 나온다. 아마 그가 자신의 채널에서 그 영상들을 지워버렸지만 트통을 엄청 비난하던 시골 농부같이 무식해 보이는 모습의 글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왔다. 제일 황당했던 것은 그의 영상을 공유해도 되겠냐는 타 채널의 유튜버에게 그가 쓴 댓글이다. 공유는 하되 유튜버 광고 수입은 자신과 반반 나눠야 한다는 댓글을 보고 빵하고 터졌다. 무슨 세계 대통령이 가오도 없게 반반이냐는 말이다. 물론 트통 측에서 따로 퀀텀 시스템을 개발하는지는 확인 불가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은행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화폐를 사용하는가이다. 그리고 전 세계 전산망하고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 세계 은행의 움직임은 중앙은행 디지털머니도 완전 구축하기까지 2023년 완성이라는 시기가 필요한 것이다. 퀀텀 컴퓨팅이 4차원이라서 미래를 예언한다는 극희망주의의 주장에 대해서 그건 비논리를 넘어서 비성경적인 영역으로까지 혼합이 되는구나 조금 걱정이 되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상 생략하겠다. 혹자는 퀀텀 파이낸스 시스템이 기존의 은행 송금 방식인 스위프트 방식을 대체할 거라고 한다. 돈 세탁이나 불법 송금을 차단하는 보완적 성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마구마구 찍어낸 화폐로 인한 금융버블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화폐의 구매력 절하나 화폐 통용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있다고 본다. 이해가 안 된다면 참고로 본 채널에 올린 내가 가진 지폐가 어음이라고 하는 영상에서 라면 한 봉지 예화를 다시 들으시기 바란다. 그런데 금융위기에 대해서 트통 복귀 후 한반에 해결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으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진 트통이 인플레이션 사태를 걱정하는 영상을 확인 바란다. 앵커가 트통에게 어떤 대안이라도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트통조차도 나도 모르겠다. 지금 상황이 참 너무 심각하다라고 대답한 영상을 찾아서 보기 바란다. 그리고 다들 착각하는 것이 있다. 어떤 정책은 새로 지도자가 나와서 바로 사인하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이번 주부터 학교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라는 행정명령은 사인된 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플로리다 전체가 홍수나 허리케인으로 엄청나게 파괴가 된 상황이라면 아무리 능력 있는 지도자가 즉시 복구하라고 강력한 명령을 하달한다 할지라도 하루 만에 그리고 일주일 만에 모든 재해 상황이 말끔히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구하는 데는 당연히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 위기는 짧게는 2008년부터 더 길게는 1971년 근본이 해제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누적되고 누적된 일종의 금융재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트통이 복귀하셔도 금융버블은 터진다. 이번에 안 터지면 다음에 더 큰 버블이 되어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다. 다시 현재 진행 중인 위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듭거듭 말하지만 어떤 나라에서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면 절대로 그것이 그 나라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다. 한국에서 100만 원 그리고 10만 원 현금만 남기고 더 이상 현금을 사용 못하게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들었다. 이건 한국에서 스윽하고 먼저 질러보는 거다. 각국마다 역할 분담이 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여러 각도에서 계속 찔러보고 또 서로 정보 공유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독일의 20만 가구 주택 소유권 몰수 소식을 전 매체에서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정보를 들으면 들을수록 한마디로 위기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심적 부담으로 인해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다. 그것을 저들도 안다. 그래서 준비한 카드는 절대 성급하게 시도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지쳐서 합리화하거나 적어도 그런 정보들에 익숙해져서 지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빨리빨리다. 사건도 빨리빨리 안 터지면 그냥 냄비근성으로 바로 잊어버린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아직은 괜찮네라고 방심하는 순간 하나하나씩 앗아갈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선 뭐라고 하나 아니면 저기선 뭐라고 하나 그렇게 귀동냥 다니면서 계속 정보만 듣고 있기에는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일이 터지면 그때 대비해야지라고 미루기만 하면 너무 늦다. 대비는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 맞으면서 우산 살 가게를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은 대비가 아니라 난리법석일 뿐이다. 저들은 통제를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머지않아 대부분의 하늘문도 닫을 것이다. 코땡땡으로 이미 이동이 어려워졌는데 더 이상 무슨 제한이냐고 하겠지만 더 강하게 문을 닫을 계획을 저들은 이미 세우고 있다. 우리가 해외여행 자유롭게 다니기 시작한 시기도 몇십 년 밖에 안 된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더욱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영상이 채널 개편 이전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채널의 목적이나 의도를 단 한 줄로 표현한다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최대한 한 번씩은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각 내용이 얼마나 소화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이 예민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에 관해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셀장으로 있던 셀 모임에서 전체 7쌍이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형제는 너무나 착하고 성실해서 우리가 천사 같다고 부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학연수 온 어떤 한 자매와 몇 번 만났는데 그 자매는 그 형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들어가며 설명했는데도 계속 못 알아듣고는 저더러 대뜸하는 말이 그렇게 좋으면 셀장님이 그 오빠랑 사겨요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대뜸 제 입에서 생전 처음으로 내 이녀원 이런 단어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내 이녀원 정말 자매한테 할 소리는 아니었지만 너무 답답해서 그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자매도 웃고 저도 웃고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런 단어를 쓸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또 제 진심이 전달되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 이후에 결혼해서는 둘도 없는 인꼬 부부가 됩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저를 장모님이라고 놀리면서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그 자매는 제가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에 내뱉은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인지 저만 보면 셀장님 저한테 또 내 이녀원이라고 다시 말해주세요라며 계속 부탁하곤 해서 둘이 웃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아주 긴급한 소식들을 전하다 보니 예민해지고 거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그때의 안타까운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혹시 상처받으신 분들은 용서하시고 모쪼록 힘든 시기를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 아니 제가 원래 전달하려는 것이 더 있었으나 배경 설명이 더 들어가야 하는 등등 이 채널에서 더 깊숙이 나누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오래전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10분의 1도 다 못 나눈 것 같지만 채널 개편 이후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나누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제대로 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